위클리 교통 이슈. 한 주간의 교통 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장애우들의 안전운행을 돕기 위해서 운영하는 5번째 장애인 운전지원센터가 대전에서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네, 대전 장애인 운전지원센터에서는 중증 장애인과 국가교육 상의자를 대상으로 2시간의 학과 교육과 또 4시간의 기능 교육에 이어서 12시간의 도로 주행까지 무료 교육을 지원하게 됩니다. 네. 교육 후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들에게 자동차 조작장치 개조를 비롯한 다양한 안전정보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지난 2013년 경찰청과 국립재활원, 도로교통공단, 특수차 제작업체에 의해 시작돼 지난달 5번째 지원센터가 대전에서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조작 장치를 개조하는 특수차 업체가 참여를 했다면 그 교육하는 강사진 역시 좀 다를 것 같은데 이 특별 교육 이수자는 몇 분이나 되시나요? 네, 장애인 교육 강사, 교육 장소 그리고 자동차도 모두가 특별합니다. 네. 더욱이 협력사 특수차 지원 부분은요. 장애우 운전면허 취득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예. 부산을 시작으로 전라남도와 경기도 용인, 서울 강서에 이어 대전 주변 지역의 중증 장애우 편의 제공을 위해 문을 연 것입니다. 네. 네 곳의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에서는요. 1,321명의 중증 장애인을 교육을 시켰고 이 중 48%인 638명이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고 하는데요. 네. 면허증 신규 취득을 희망하는 1급에서 3급 사이의 그 중증 장애인이나 국가유공 상의자라면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통해서 네. 학과와 기능, 도로주행 교육을 무료 지원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요. 그럼 9명의 장애인이 체험형 인턴으로 채용되는 행운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예. 어린이 교통안전 습관을 교정하는 그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실, 여기는 어떤 교육을 하는 데입니까? 네, 교통안전공단이 3살 버릇 80까지 이어진다는 진리를 어린이 교통안전 습관에 맞춘 건데요. 안전체험 시설이 부족한 전국 19개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생, 초등학교 등 저학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교육이 바로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지난해 경북 김천시에서 시작해 11월까지 전남 장성군과 경남 하동군 등을 순회하면서 직접 배우고 또 느껴볼 수 있는 교통안전체험 공간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상세 일정에 대해서는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뭐 어린이는 빨간 신호등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렇죠, 탑승 그렇죠. 안전은 예. 유아기 카시트 착용에서부터 시작된다. 핵심이 뭐 시청각 이상의 느낌 교육으로 전달되면 그 효과도 더욱 커지겠네요. 맞습니다. 그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원인 90.6%가 보행이나 자동차 사용 중이고요. 또 어릴수록 사고 노출 빈도도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그렇죠. 또 이런 점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예.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는 법에서부터 차에 타는 즉시 좌석 안전띠 또는 카시트 착용 습관 등 반드시 지켜야 할 교통안전 수칙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네. 영유아 때부터 카시트에 앉히지 않는다면요. 착용을 거부하기 때문에 구입한 카시트는 구석에 또 사랑스러운 아이는 위험에 방치되는 중요성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실제 도로교통공단 교통분석 시스템에서는요. 2008년에서 그 2012년 사이 13세 미만 교통사고 부상자에서 4만 5천 건이 승차 중에 발생됐고 네. 그래서 52.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32,700여 건인 보행자 중 사고도 이로 인해 그 38.2%를 차지하고 됐고요. 게다가 비슷한 시기에 미취학 어린이 부상자 또한 18,458건이나 됐다고 합니다. 예. 유럽에서는 보니까 이 카시트가 없으면 신생아가 아예 퇴원을 못하는 그런 또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어릴 때부터의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날씨가 더워지면서 걱정이 되는 게 그 네. CNG 버스 위험 수위 함께 높아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안전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니까 예. 좀 지켜봐야겠지만요. 그래서
CNG 버스 위험과 그 버스 타이어 파열 사고는 매년 그 지구 온난화 문제 이후 반복되는 현상이기도 한데요. 네네. 네. 교통안전공단은 올 여름도 이런 위험성에 대비한 CNG 자동차 전문가 워크숍 개최를 했고요. 이어서 또 하절기 특별안전점검 시행과 제작사와 운수회사 등의 안전관리 활동 강화를 다짐하고 나섰습니다. 예. CNG의 내압용기 안전 차원에서 재검사에서 초기 불합격률은 30%대를 웃돌았지만요. 네. 지난해는 10.5%까지 낮췄다. 그래서 버스 연기 파열 사고는 없는 무사고 유지를 이렇게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예. 하지만 그 2018년부터 적용되는 수소 연료 전지차, 그러니까 좀 내압이 굉장히 더 강합니다. 그렇겠죠. 이 용기에 대해서도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요. 용기 보강 대책 결과가 아니고 네. 충전 가스의 양을 적게 해서 예. 낮춰서 운행하는 현실이다. 이런 점을 꼬집었습니다. 그 그렇군요. 내압용기 재검사 100% 합격이라도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충전 압력을 낮춰서 운행하는 건데 이 CNG 버스 무상 특별 안전 점검 어떤 건가요? 네, 그 압축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마을버스와 전세버스 1,300여 대를 대상으로 6월 13일까지 50일 동안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얘기인데요. 네. 정비기술 인력이 없는 영세 운수업체나 또 내압용기 검사원을 48명을 파견해서 점검하대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네네. 1,500여 대를 점검한 지난해에는요. 486대가 수리를 받고 안전하게 운행을 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예. 아울러 무엇보다도 안전에 대한 사용자 인식 변화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역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기 압력 부담을 덜기 위해서 네. 충전되는 양까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한편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이유는 노선 버스는 주행거리가 짧아져도 무관하겠지만요. 예. 전세 버스라면 충전량에 따른 그 재충전은 물론이고요. 예. 또 소요 시간과 여건 또한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뭐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사실 좀 원론적인 그런 거 말고요. 예, 좀 더 예. 실질적으로 이 안전 점검에 보다 좀 충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교통 이슈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